안녕하세요. 브롬톤TV의 수련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T라인 좀 소개차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게 됐고요. 기존 T라인을 한 200km 이상 타보고 소감이 기존에 제가 타던 브롬톤과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의 느낌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브롬톤에 대해서 제가 아예 모르는 분들에게 추천을 할 때와 브롬톤을 좀 타신 분들에게 추천을 할 때와 그리고 브롬톤을 오래 타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할 때 내용들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릅니다. 일단 브롬톤을 한 번도 안 타보셨다 그러면 저는 딱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작게 접힌다. 브롬톤만큼 작게 접히는 자전거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폴딩 자세가 완성된 형태가 없다. 그리고 초보분에게 두 번째로 가방을 자유자재로 캐리어 블록 시스템에 달 수 있다. 그러니까 브롬톤에 관심 있으면 중고가로는 100만원대 중후반, 새 걸로는 200만원대 중후반으로 형성되어 있으니 한번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구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브롬톤을 좀 타신 분, 이게 좀 구매하셔서 타는 분에게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형태의 브롬톤을 원하느냐, 이른바 S바냐, M바냐, P바냐. P바는 없으니까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S바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5 이하인 분들에게는 자전거를 좀 재밌게 즐기려면 S바로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키가 175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M바 사라고 합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편하게 타고 싶으면 M바, 달리고 싶으면 S바로 하라고 하고요. 키가 크신 분들에게는 175 이상 분들에게는 달리든 편하든 무조건 M바로 가라고 합니다. 간혹 175 이상이 S바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코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브롬톤이 아니더라도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자, 브롬톤을 좀 오래 타셨다. 그러면 다들 생각이 들죠. 이 경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경량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파츠로 내구성 있게 물건을 쓸 수 있냐.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브롬톤 경량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항상 강조하는 첫 번째는 메인 프레임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 유지는 일반 경량을 하시고 싶다면 티탄 버전을 사라고 합니다. 티탄 버전을 사라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2단, 6단, 4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4단을 사라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가 2단에서도 경량이 되지만 아무래도 기어비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P라인을 꼭 추천하는 상황이고요. 참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가볍게 탈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빠르게 탈 것이냐를 좀 결정을 할 거고요. 저도 지금 제 거 있는 챕터를 조만간 다시 이제 불바 챕터로 갈 것 같은데 쏘실 목적이면 포지션에 따라서 불바 형태. 이게 175 이하입니다. 175 이상은 S바로만 바꿔도 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이른바 P라인을 살 때 내가 S바로 175 이상인데 S바로 산다. 그거면 사실 항속 35에서 40km는 나올 수 있는 이미 구성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175 이하는 S바를 무조건 사셔서 불바 정도로 핸들바를 더 낮추시면 그 포지션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사실 키가 클수록 자전거도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 수 있나? 이거는 저는 컨셉을 딱 두 가지로 봅니다. 블랙으로 갈 것이냐 실버로 갈 것이냐 이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실버 형태로 간다면 가능한 티탄 소재들을 좀 장착하길 원하고요. 제가 티탄을 추천하는 형태는 크게 C4 핸들바 정도고요. 여유가 있다면 E 크랭크까지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카본을 추천하는 형태도 H&H 카본 C4, 카본 핸들바 그리고 클라비큘라 정도 하면 만족감은 충분히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자전거 달릴 때 속도라든지 포지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타이어도 또 바꾸게 되고 또 포지션도 라이즈업바도 하시게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롬톤사에서 나온 이 M바와 S바를 좀 제대로 정말 즐겼는가, 그리고 그것들만의 완성된 미가 있습니다. 제가 불바를 너무 좋아하는데도 늘 망설인 이유는 폴딩 했을 때 뚱뚱해지고 좀 브롬톤스럽지 않은 부분 때문에 굉장히 늘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T라인 영상 지금 이제 또 설명드릴 건데, T라인 영상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T라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라인은 앞에 포크에서 소리가 나죠. 딱딱딱딱 좀 타시다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순정 10호 카본 네일이 제대로 물리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덜컥덜컥 한다는 부분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T라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첫 번째 그 앞에 포크 부분은 구리스를 발라서 정비하는 형태로 하시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C4 부분은 이미 저기 카본 구리스까지 발려 나와서 제가 지금 200km 정도 탔는데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펜타 클립도 카본 네일 장착이 가능하고 순정 C4도 예전보다 가벼워져서 훨씬 그 저기 싸제를 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기회가 되면 이제 벙커에서 하는 이 각인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벙커 각인 서비스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현재는 인서트를 껴서 제 키 높이에 따라 가지고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T라인 영상 보시고 또 카본 구리스 영상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T라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T라인은 200km 이상 제가 주행한 결과고요. 국내 정식 발매된 그 T라인입니다. 저는 이제 핸들바 이제 선택지가 있잖아요. 핸들바는 그 게시글에도 적었지만 미드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석구석 한번 보면서 제가 기존에 10년 이상 탔던 브롬톤들과 어떤 부분들이 크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정별로 나오는 거는 기존 P9 순정별보다는 좀 사이즈가 커지고 소리도 좀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바버 에디션의 순정벨하고 똑같다고 보고요. 지금 이 순정벨을 떼고 뭐 스퍼벨이라든지 기타 다른 걸로 뭐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게 핸들바입니다. 이번 T라인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이 핸들바의 길이입니다. 이것이 핸들바거든요. 핸들포스트. 이 핸들포스트의 길이가 N바든 S바든, 노우바든 미드바든 둘 다 동일합니다. 이 케이블 길이도 지금 현재 제가 샵 정보에 따라서는 그 미드바나 노우바나 동일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S바로 바꿔보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한번 확인할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핸들바는 제가 집에 있는 N바랑 재보니까 핸들바 높이가 똑같습니다. 즉 이 녀석이 라이저바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카본 소재고요. 굉장히 그 매끈한 느낌, 무광의 느낌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 스펀지 그립은 기존 티탄 버전에 나오는 그 스펀지 그립이고요. 이미 세팅은 나왔고요. 이제 땅콩 캐쳐가 사라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제 소감 얘기하면 기존의 땅콩 캐쳐는 억지로 끼워지는 느낌이라면 T라인은 자석처럼 달라붙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머드가드는 앞부분이 좀 다릅니다. 뒤에 있는 머드가드는 기존에 있는 T라인 머드가드 그대로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앞에는 카본 포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디자인 부분은 좀 뚱뚱해졌습니다. 이게 기존 뚱뚱해졌던 게 기존 브롬톤에 비해서 뚱뚱해졌고요. 오히려 티탄 소재다 보니까 이 강성을 유지하려고 좀 프레임을 두껍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폴딩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이 카본 포크 보통 티타늄 메인 프레임에 카본 포크나 카본 C4, 카본 핸들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km 이상 제가 주행을 해봤는데 기존의 브롬톤과는 좀 다른 부드러운 승차감을 해줍니다. 이 부드럽다라는 게 예전에 제가 티탄 핸들바를 타던 그런 낭창거림하고는 전혀 좀 개념이 다르고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승차감이고 실제 제 몰튼이 여기 있습니다. 제 몰튼과 승차감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뭐 타이어는 그 슈발베 원 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튜브가 튜블리토 튜브이기 때문에 좀 경량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순정 상태에서 여기 속도계, 여기 달릴 때 보는 속도계만 하나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 속도계가 여기 저는 안에 숨겨져 있어서 깔끔하게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 속도계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부분이 크랭크입니다. 크랭크가 카본 크랭크고요. 이 페달도 제가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사판을 떼려면 기세가 날까봐 떼지를 못하고 있는데, 반사판 떼면 웬만한 그 미니 페달보다도 디자인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 그 심지 부분을 티탄으로 바꾸시면 그 무르기 때문에 나중에 유격이 생길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페달은 좀 이렇게 튼튼하게 좀 타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본에서는 이 크랭크가 56T로 나온다고 하는데 국내는 50T로 되어 있고요. 실제 엠바를 타실 분들은 50T에 기존 피바 4단, 외장 4단이죠. 11, 13, 15, 18로 타셔도 좋지만 좀 속도를 내고 싶은 분들은 56T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랭크 체인링만 또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56T로 나오는 거. 추후에 저도 56T 한번 구해서 한번 타볼 생각이고요. 페달에 이제 착다시 페달이라서 이쪽으로 이제 페달을 넣고 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4가 이게 알루미늄이 아니라 이것이 카본이 덧대진 C4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볍고요. 이 티탄 네일도 제 것이 24년 버전으로 시리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격이나 잡소리는 안 납니다. 대신 이 앞에 포크는 200km 정도 타니까 좀 틱틱 소리 나서 오늘 구리스 작업 했으니까 그 영상으로 같이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달라진 거 없고요. 자, 이 T라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기존의 브롬톤을 타신 분들은 사보시면 전혀 다른 자전거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 이대로 제가 저울로 재보니까 8.1이 나옵니다. 8.1. 제가 페달 무게 200g 빼면 7.9라는 무게가 나올 것 같고요. 정말 가볍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별짓 다 하고 튜닝 했을 때 7점 중반대 만든 거 생각하면 진짜 이 브롬톤에서 나온 이 올 티타늄 프레임은 가벼움을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앞에 포크 수리하는 영상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브레이크함 그 안에 나사가 들어있네요. 포크가 카본이라 부딪혀갖고 끼선날까봐 되게 씌워놓는 것도 있네요. 좀 푹신한 맛이 있는데 그런다고 물렁한 것도 아니야. 물렁한 느낌은 예전에 사제 카본 했을 때 물렁한 느낌이었거든요. 사제 티탄 핸들 포스트 그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제가 지금 한 200km 가까이 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소리 나기 시작하더라고. 원래 매뉴얼에는 카본 그리스 말고 일반 그리스를 발라라고 나와 있는데 카본 쪽에는 좀 카본 그리스 발라서 소리가 달라서 포크한테 바르는 거죠. 포크 쪽에 빼가지고 발라주면서 저 4개를 돌려서 빼고 위에를 빼면 되는 거구나. 여기는 벨렌치. 얘가 쉴드 베어링이기 때문에 포크레지가 없어도 그러면 거기 그냥 잠겨질 때까지 정도 해서 살짝만 더 돌리는 정도? 그렇죠. 베어링이 부러지진 않으니 그 정도. 그리고 이렇게 분해는 전에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 있네요. 분해가. 자, 이게 여기에서 구리스가 없어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이 구리스 발라서 이 정도는 이제 추후에 자기가 자가 정비 좀 하는 형태로 만약에 사이사이. 근데 원래 정치품 사면 삽에 와가지고 얼굴도 볼 겸 이렇게 한 번씩 맡기세요. 얘 카본 구리스예요? 일반 구리스. 일반 구리스를 좀 바르고 알로이 부분에는 일반 구리스를 바르고 알로이 부분에는 일반 구리스. 카본 부분, 포크 쪽, 카본 쪽에는 카본 그리스. 네, 매뉴얼에는 그냥 일반 그리스인데 음. 그냥 조금 카본 그리스를. 이게 뭐 사신 다음에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타시고 소리가 났을 때 그때 정비를 한번 보시는 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카본 그리스 이렇게 한번 바르신 분들은 뭐 몇 개월 지나도록 소리가 안 난다고 하니까 이 신품에만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리스가 다 말랐을 것 같아요. 뭐 최소 넘어올 때 한 6개월 정도 뭐 이렇게 걸릴 거니까. 이렇게. 아, 그 밑부분 발라주는 거예요? 네, 상하. 상하. 네, 아. 여기. 가운데는 의미 없고. 네. 마찰이 없으니까 가운데. 상하. 그래서 그 빨간색이 딱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밖에 보여도 멋있을 것 같은데. 요새 이거 뭐 킹 헤드셋도 나와 있더라고요. 좀 판매하게 있어요. 꼽아주고. 로드용 헤드셋을 네. 아답터를 껴서 이제 킹 아, 이렇게 변환해서 끼는 거고 킹만 사면 안 되고 킹만 사면 안 되고 네, 아답터도 아답터. 같이. 네. 같이. 사실 옛날에는 경량한다고 헤드셋 좀 바꿨는데 얘는 좀 약간 디자인 요소가 더 크겠네요. 기능도 아무래도 뭐 더 좋아지고. 좀 이제 뭐 반들보단 좋긴 한데 근데 워낙 껴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서 추후에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요즘에 컬러풀하게 넣더라고요, 헤드셋을. 그냥 검은색 안 넣고 핑크색,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넣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나라 딜러가 이번에 다시 생기면서 프리스킹 이제 직구 아니고 예, 정식 수입되는 이제 물량이 있어서 그거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유튜브 이제 요즘 올릴 시간이 없으시죠? 육아 사장님. 육아 집중해야 돼요. 육아랍니다, 육아. 간간히 올라오는 거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안 올라오시길래. 겨울에 할 생각이 네, 맞아요. 해야죠. 뭐 브레이크암은 뭐 기존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뭐 찰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여기 뒷부분만 좀 폭가 커지면서 얘도 뭐 토크값보다 움직이지 않을 정도보단 살짝 네. 한 번 더 조이는 게 제일 낫죠. 이 림브레이크라. 예, 여기 한 번 더. 거기가 이제 거기가 센터를 완전히 맞췄을 때 꽉 조이는 부분인가요? 네. 너무 심하게는 하면 안 되고 볼트가 부러지니까. 아니, 어떤 분 볼트 부러져가지고 그 벌써? 벙커에서 수리. 벌써? 예. 예전에는 척을 너무 꽉 조이면 포크가 터졌잖아요. 이거는 4노트인가요? 3노트? 이게 한 4 정도. 4에서 5. 네, 4에서 5. 이 따로 교육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매뉴얼로 그냥 보시고 매뉴얼로 보고. 하여간 뭐 미케닉 오래 있으니까 매뉴얼 봐도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최근에 그 브롬톤 행사 뭐 영국 대사관 초대가 있더라고요.